네, 안녕하십니까. 대외활동 만렙 선배가 알려주는 팟캐스트 강의를 맡은 임광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일사 화석 선배의 해본 사람은 다 알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정말 대외활동을 저만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검색해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대외활동의 실전 속에 있는 압축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학기에 처음으로 조치원에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통학을 해서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학교에 내려와서 대학 일자리 센터, 교수학습 지원센터, 대학 혁신사업단,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등 교내에 있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는 다 홍보 활동을 진행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내에서 그 외에 다양한 공모전에서도 수상했던 경험이 있고요. 오늘 주제가 될 대외 활동으로 보면 교보생명, 삼양그룹, 또 인턴도 한번 진행했었고, 상쾌한 서포터즈, 진라면 서포터즈, 숙달돼지, KTNG, 국민연금, 통계청, 에이서, 도시재생, 롯데제과 등 너무 많은데 한 15개 정도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삼양그룹 임광섭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제가 삼양그룹 때 첫 대외 활동이었는데도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제가 학생 대표로 인터뷰했던 내용을 짧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학생이 학생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저도 약간 부담스러웠던 면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이제 많이 보신 짤과 대사일 거예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후배님들께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저는 실전에 관련된 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양에서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교보생명에서 했던 이야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서포터즈가 동영상 위주로 된 서포터즈도 있고 인스타그램 위주로 된 서포터즈도 있고 그냥 글을 쓰는 기자단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게 각 활동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반화해서 어떤 대활동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팁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대외활동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활동입니다. 재능기부, 교육봉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요즘은 이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기업이,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대외활동을 하는 목적이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자신이 가려는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우대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꼭 봉사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봉사활동 점수가 있을 시 가산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가산점을 준다고 적어줄 정도로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봉사활동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게 아니라 합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봉사활동을 우대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봉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어디 한번 방문해서 양로원에 한번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유기견 센터에 한번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양로원에 방문을 했는데 양로원에 왜 방문을 했다. 왜 방문했다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고아원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고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양로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이 그 기업의 뭔가 비전 같은 것과 연결되면 더 좋겠죠. 저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기견 센터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오래 키웠었던 경험도 있고 또 유기견 센터에다 주기적으로 금전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방문했었고요. 이런 스토리가 중요하시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방문해서 꾸준하게 몇 회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지점에 방문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그 봉사활동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모든 게 유의미하다고도 적어드렸는데요.
그게 많은 기업에서 봉사활동 칸에 헌혈을 적지 마세요 라고들 많이 적어두십니다. 하지만 뭐 헌혈증을 위해서나 봉사 시간을 위해서 헌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헌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상장이나 그런 메달 같은 어떤 그런 상패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같은 봉사활동이 정말 단순하더라도 계속 반복돼서 그런 기록을 남길 수준이 됐다. 그리고 내가 헌혈을 하게 된 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딱 확실하다면 봉사활동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진로에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 봉사랑 교회 봉사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 이제 교내 봉사단 분들을 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교내 봉사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분들도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가 일회성을 여러 번 연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양로원, 뭐 다음 달은 고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이 일회성 봉사의 반복이 됩니다. 마치 저희가 고등학교 때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설 저 시설 반복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뿐이라는 거죠. 물론 교내 봉사도 그렇게 주기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대체로 교회 봉사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통계교육 재능기부단으로서 통계청 소속으로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강의해줬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 활동을 보시게 되면 저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뭐 봉사 시간을 쌓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누굴 가르칠 정도로 통계교육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은 재능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자나 방송 쪽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자극적인 사진을 가져왔죠.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생 기자단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너무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많이 쓰이고 사실상 진짜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요즘은 약간 떨어지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자리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를 갖고 있고요. 요즘은 그래서 기자단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거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자단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단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 뭐 그만해라 하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글만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기자단 활동을 하는데도 내가 촬영을 갔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리고 내가 촬영을 갔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단순히 활동만으로는 약간 여러분들이 다른 대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쓰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어필하기 힘든 그런 대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공모전입니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을 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조금 도전하시기 여태까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본선만 가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넣었던 한 기업의 서류 전형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적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선하지 못한 공모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문항을 가진 서류 전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상을 탄 것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상을 탔다면 더욱 좋겠지만 상을 탔다면 내가 어떻게 상을 탈 수 있었는지 상을 못 탔다면 내가 왜 상을 못 탔는지 이런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저 꼭 당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나 부담감만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쉽고 편한 공모전이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뭐 영상 촬영이나 디자인 편집 기술 없이도 일단 예선까지는 단순 콘티만 제작해서 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것이 내 가치관에 맞는지, 어떤 것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관에 맞는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2장을 이렇게 캡처해왔는데요. 이런 공모전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요즘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정말 많은 공모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전들을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도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2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전 사이트들이나 동아리들을 활용하시면은 혼자서 그냥 뭐 참가하지라든지 SNS에서 공모전 광고가 가끔씩 뜨잖아요. 그런 것들만 단순 참여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상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에서도 다양한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데 교회 공모전들은 정말 많은 상금을 줍니다. 저도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의 상금을 통해서 자취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모전에 자주 참가하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 서포터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포터즈, 그리고 보시면 국민연금은 대학생 홍보대사라고 적어놨고 롯데자관은 스위트 크리에이터라고 적어놨죠. 요즘은 서포터즈의 이름을 홍보대사, 마케터,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다 하는 일은 해당 기업을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핫하고 정말 많아지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계 기업에서도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거의 매주 주에 한 번씩은 대활동 사이트를 찾아보는데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정말 많은 기회와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게 또 요즘 서포터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적어놨는데 디자인팀을 따로, 기획팀을 따로 뽑는 대활동도 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 툴 활용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정말 빛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획팀을 따로 뽑는 대활동에 지원해서 디자인 팀원과의 좋은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고 오늘 내용에서 가장 주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파트로 대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정말 주변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넌 왜 그렇게 많이 대활동을 했어? 대활동하면 뭐가 좋아? 그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저랑 같이 대활동을 진행하던 학생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단 하고는 있는데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 하면 정말로 취업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조금 저학년 학생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활동을 왜 해야 될지 그런 느낌에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펙이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의 형식의 맨 아래에 있는 대외활동 및 사회 경험을 적는 칸입니다. 직접적으로 쓰라고 하는 공간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시든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내역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라고 많이들 요구하실 겁니다. 저런 데다가 쓸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딱 빈칸으로 내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위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대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SK그룹의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을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문항, 이제까지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낀 조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 문항, 자신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세워서 시도했던 경험. 네 번째 문항,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1, 2, 3, 4번이 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서야 SK에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자신이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적으라고 합니다.
문항이 5개인데 100점이라고 치면은 20점만이 SK그룹에 대한 내용이고 80점 정도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과연 대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내에서만 몇 가지 활동만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학점을 쌓고 그냥 동아리 하나 정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집에서 생활했던 그런 친구가 1, 2, 3, 4번에 대답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경험도 있고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도 있고 저에게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해서 특별한 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더 쌓기 좋은 곳, 그리고 그러면서도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대외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맥이 생깁니다. 대외활동에 가게 되시면 저와 비슷한 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서포터즈에 가면 그런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만큼 혹은 저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서포터즈에 참여하실 정도라면 그 꿈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외활동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술자리 전부 다 기업에서 지원해 줍니다. 돈을 받으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저하고 능력이나 관심사가 맞는 필터링까지 해준 그런 집단을 소속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저는 이게 인맥이라는 게 대활동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약간 아싸 느낌이 있는데 대외활동을 하면서 얻은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도 하는 친구들도 많고 대외활동에서 처음 만나서 알고 보니 학교 후배였던 친구 혹은 학교 후배랑 같이 대외활동에 나갔던 경험,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의 돈독해지는 경험도 있었고요. 또 약간 비고로 적어놨는데 커플도 많이 생깁니다. 대활동 하면서 저는 없었지만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각 학교 동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대활동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혜택입니다. 저는 요즘은 혜택을 위해서 대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노트북을 받은 겁니다. 한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홍보 목적으로 받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진라면 서포터즈 때 받은 라면입니다. 저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라면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원이 나왔었고 그때 받은 4박스, 6박스 정도가 아직도 먹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라면 지원을 받았었고, 세 번째 사진은 롯데제과에서 최근에 받은 과자와 삼각대 짐벌인데요. 매달 신상품이나 주력 상품 과자를 보내주셔서 저는 간식비도 전혀 들지 않고 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시고도 충분히 대외활동에 지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 제품은 물론 좀 미출시 신상품을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 저기 들고 있는 거 말고 아직 국내에 출시 안 된 노트북이 있는데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따로 대리님께 연락이 와서 이번에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출시될 계획의 노트북을 저한테 먼저 체험해보고 제 유튜브에다가 리뷰를 올려도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신상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활동비를 많이 주는 것도 많습니다. 대체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많이들 줬던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에 활동비로만 한 학기 학비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대활동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고도 충분히 대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받아가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어떤 대외활동을 해야 할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활동은 크게만 나눠도 4가지 종류나 있고 그 4가지 종류에서 서포터즈도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되고 대활동도 이 기업 저 기업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활동을 엽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것 중에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해보고 합격한 곳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 골라갈 수 있다면 어떤 대활동을 골라야 할까?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들 중에서 대활동을 고르는 팁 같은 느낌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랑 같은 장면입니다. 각종 혜택입니다. 혜택을 보시고 고르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대활동이라고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영상 위주로 진행되는 대회활동이 있었는데 그 대회활동은 발대식 선물로 조명과 마이크와 삼각대를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스위트 크리에이터에서 이렇게 짐벌 삼각대를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분야에 내가 돈을 받으면서 거의 일하다시피 하면서 경험도 쌓고 스펙도 쌓고 친구도 쌓는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지 그 혜택이 나랑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대활동을 선정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노트북 받고 싶어서 저 대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 우대사항이 됩니다. 사실 1, 2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꿈만 정해져 있어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이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1, 2학년 때는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3, 4학년 때 돼서야 딱 군대에 다녀오고 마케터라는 꿈을 가지게 돼서 그 뒤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기업을 미리 잘 골라서 활동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대외 활동에서 퍼온 건데 수료자 입사 지원 시 혜택,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통과 이런 식으로 우수 활동자는 이미 기업에서 대외 활동으로 서류를 한번 봤죠. 면접을 한번 봤죠. 그 활동을 통해서 우수하다는 것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서류에서 통과시켜 주거나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당연히 우리 기업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쳤던 학생인데 당연히 좋게 봐주고 굉장히 가산점이 높습니다. 꿈을 정하셨고 구체적으로 기업까지 정하셨다면 꼭 그 기업의 대활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모 기업에 최근에 면접을 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기업에서도 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건 안 하셨네요? 약간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약간 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기업에 대활동했다면 저는 이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기업의 대활동부터 시작해서 인턴십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꼭 정규 사원까지 되고 싶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이 기업에 관심이 많아 보이고 딱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인재 같아 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항상 그 기업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또 이건 기업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분이 저랑 서포터즈 활동 중에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그 기업에 공채에 합격을 하셨는데 면접관이 전부 아는 분이었다. 딱 그 한마디를 저한테 해주시고 결과는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본인보다 스펙이 조금 높으신 분들을 다 제치고 면접관 분들이 원래 그 면접을 받는 그런 학생들을 알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면접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활동했던 학생들은 약간 인턴십을 참여했던 직원 형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제가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다 아는 분들이고 저 대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딱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합격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입사 시에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어떤 걸 공모전을 골라야 될까 할 때 쉽고 편한 것부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밍 공모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이밍 공모전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남양주 아울렛 네이밍 공모전. 남양주 아울렛에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뭐 없이 이름 하나랑 이름을 정한 이유랑 뜻풀이 해서 A4 반의 반장도 안 나옵니다. 그럼 뭐 LH00임대 관리사무소 네이밍 공모전. 저런 단순히 이름을 짓는 공모전에만 참가를 하셔도 자신감을 얻고 공모전 경험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찾아보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활동도 단순한 만큼 조금 상금도 좀 적은 편이고 어디다가 광고도 잘 안 합니다. 많이 찾아보고 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찾아보고 보이면은 바로 생각해서 바로 내세요. 심지어 네이밍 공모전인데 참가상이 있는 공모전도 있었습니다.
네이밍 공모전 이름 하나 그냥 사실상 그냥 뜻풀이만 어떻게 한다면 제가 남양주 아울렛 네이밍을 임광섭이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가상도 주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음을 감수하시고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니시면 무조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네이밍 공모전만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건 약간 스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은 뭐 당연히 제가 면접장에 가서 저는 공모전 10회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진짜 잘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이렇게 쉽고 편한 것만 하시면 안 되지만 이런 걸로 공모전의 첫 도전이나 좀 가까이 가는 기회 혹은 상금을 받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느 정도 내가 네이밍 공모전도 해보고 정말 단순한 공모전도 참가를 해봤다. 이제 좀 공모전에 자신감이 붙었다. 대충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는지 알 것 같다 하시면 무조건 어렵고 처음 보는 걸 하셔야 됩니다. 중간이 없죠? 아주 쉬운 걸 도전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조치원 마을 주민 옛날 사진 다시 찍기 공모전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세종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공모전은 세종시에 대학교가 3군데밖에 없죠. 당연히 저희가 수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공모전에 제1기획에서 하는 정말 누구나 아는 막 10몇 대째 이어지고 있는 정말 수상하기 힘든 공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것과 정말 작은 공모전, 그냥 세종시 아이디어 제안서지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이시나요? 작은 공모전이지만 수상하는 것이 당연히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어렵고 처음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을 3명 주는 공모전인데 3팀밖에 지원을 안 해서 정말 대충 했는데도 그냥 2등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공모전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런 세종시 조천처럼 지역 한정 공모전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지만 대학생들만 따로 상을 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수상 내역이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따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국민 공모전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전국민 공모전을 참가하시는데 대학생한테 따로 상을 주시는 공모전을 참가하신다면 조금 더 당선 확률이 높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뭐지? 안 떠오르는 정말 생소한 주제의 공모전을 참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공모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공고별로 조회수들이 나와요.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거, 저 롯데제과 같은 거 진짜 조회수 높았습니다. 과자 주는 거 뻔하고 모두가 받고 싶고 롯데제과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정말 누구나 하고 싶은 활동이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가정책 홍보 공모전 이런 것들, 국가정책 딱 들어도 어려워 보이시죠?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대학생들도 어렵습니다. 조회수가 막 15이래요. 상을 10명씩 주는데 조회수가 15예요. 그러면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아까 SK 질문 같은 거 딱 나왔을 때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새롭게 도전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까지 만들 수 있는 정말 무조건 어렵고 처음 보는 공모전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강의를 저학년 학생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STP, 수학 분석, 마케팅 4P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다른 과 분들은 대외 활동을 경험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제안서는 어떻게 써야 되지? 난 PPT도 처음 만들어보는데 발표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많이 경험했지만 그렇다면 다른 과 분들은 경영학을 이중전공해야만 대외활동에 편하게 참가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동반한 대외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미니 인턴입니다. 이름은 미니 인턴인데 인턴은 아니고 좀 교육이 동반된 공모전 같은 개념입니다. 4주 동안 교육을 계속 해주고 기업의 실무자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 내줬던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공모전 형태의 대외활동인데요. 저 미니 인턴 과정에 참가하시게 되면 정말 기획이나 편집,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기획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PPT 글자 크기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멘토링 해주십니다. 이런 강의가 있다면 일단 합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겠죠. 마케팅 스쿨 같은 경우는 제가 수상했던 대외활동 공모전형 대외활동이었는데 마케팅 스쿨도 5번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관련돼서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웠어요. 마케팅 스쿨이 이름도 마케팅 스쿨입니다. 제가 마케팅 직무로 가고자 하는데 마케팅 스쿨 활동 내역에서 얼마나 이름이 딱 보기 좋습니까? 강의도 해주고 상도 타기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과제를 하면 되는 이런 교육을 해주는 대활동들을 잘 찾아보시면 다른 과 분들이나 저학년 분들도 쉽게 대활동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파트에선 내가 대활동을 하고 싶어졌어. 나 혜택도 받고 싶어졌고 나 기업에 입사도 하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저 그래서 대활동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당장 지원은 못하겠고 대활동을 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대활동 일단 합격해야 하는 거잖아요. 면접이나 서류 이런 거 다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든 질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자소서나 면접에 관한 내용은 싹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대활동은 각각 대활동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제가 모 기업에 대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미리 검색을 해봤습니다. 면접, 대활동 면접 후기.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첫 번째 문항은 1분 자기소개였다고 하고 1분 자기소개 다들 준비해 가셨더라고요. 저도 1분 자기소개를 그래서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시작하자마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셨는데 정확히는 자기소개 해보세요가 아니라 다들 검색해보셨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였습니다. 그 대활동에 대해서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고 가는 게 그 면접과 서류의 팁이지 저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그 전에 좀 전반적으로 모든 대활동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강의가 끝나시면 블로그랑 인스타가 없으시면 당장 만드세요. 대활동 서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자신의 SNS 채널을 기입하게 합니다. 심지어 팔로워 수까지 기입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미리미리 팔로워 수를 늘려놓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고요. 내가 이 활동을 위해서 SNS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딱 이름은 듣기 좋잖아요. 이 활동만을 위한 계정입니다. 이러면 듣기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좋아요랑 팔로워가 0인 계정에서 시작하면 기업에서는 홍보 효과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홍보 효과도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을 꽤 많이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순서대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상을 주는 그런 대회활동도 해봤었어요. 물론 굉장히 항의가 많아서 폐지되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에 대비하셔서 미리 블로그랑 인스타 요즘은 페이스북은 약간 떨어지는 추세고 유튜브를 만드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도 유튜브 채널을 대활동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은 약간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적어도 인스타그램만은 꼭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샵 대활동 스타그램이라고 해놨는데 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해시태그인데 대활동 스타그램 저렇게 달아놓으면은 약간 대활동하는 대학생들끼리 서로 팔로우 해주는 그런 좀 저희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팔로워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고 제가 대활동 할 때마다 그 활동에 맞춘 계정을 생성한 것들도 전부 다 팔로워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내게 홍보가 되고 그분들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런 활동도 있었네. 저런 혜택도 받네. 와 부럽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다음 기수에 지원해야지. 저분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너무 좋다. 혹은 내가 이번에 지원하려는 대활동이 미리 예를 들면 샵 고려대학교 대외활동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들어가 보면은 이전 기수분들이 활동하신 게 쫙 나옵니다. 미리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 기획해 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고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SNS 잘 활용하시면 대활동에서 큰 준비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랑 마케팅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활동에서도 중요하고요. 입사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저는 한 기업에 최근 서류를 전형을 넣을 때 대외활동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미션을 줘서 활동한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한 걸 적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경험을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딱 대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지만 미션에만 충실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개인 채널을 개설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블로그 인스타 만들어서 일상 사진 한 장씩 올리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활동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정말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건 여행 갔을 때만 해당되시는 말이 아닙니다. 남는 건 정말 사진뿐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올리시고 24시간 뒤에 삭제되지 마시고 제발 핸드폰에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정말 사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인스타그램에 정말 대활동 내용이 많아서 이 인스타그램 채널 자체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돼. 내가 2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야. 이렇게 되는 것과 나는 정말 감성적이고 예쁜 피드를 관리한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왔어. 물론 지금은 후자를 선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도 그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분들이 취업하실 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걸 남겨두시길 정말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블로그, 인스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운영하시려면은 사진이 진짜 많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내가 이거 그 선생님하고 말할 때 누가 제3자가 내가 선생님과 상담하는 모습을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진이 남아있으면 저는 어떤 활동에서 몇 월 며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해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보다 딱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제가 활동한 모습입니다. 딱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교보생명에서 했던 활동인데 제가 교보생명에서 활동을 정말 우수하게 잘 해서 저는 우수하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리님에게 따로 요청을 받아서 그 저희의 주어진 미션 외에 교보생명에게서 대학생들을 구해서 좀 진행하고 싶으셨던 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를 한 후기를 제 유튜브에 올리게 됐고 그 유튜브 영상을 저희 서포터즈들도 다 같이 한번 봤고 뿐만 아니라 그 직원, 임원진 분들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다 같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방금 전처럼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이 사진 한 장, 교보생명에서 내 유튜브 틀어준다. 딱 요즘 말로 좀 스웩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진을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툴 연습하기. 아까 대활동에서 디자인 툴 능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포토샵, 프리미어 등등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디자인 프로그램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대외활동이나 마케팅과 상관없이 취미활동으로 쭉 가져왔던 것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요즘은 어도비 많이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 할인 중일 거예요. 학생 요금도 따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비 툴 돈 내고 써야 되고 어렵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어렵지 않습니다. PPT로 먼저 시작하세요. PPT 이쁘게 만드셔서 카드뉴스 만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망고보드 뭔지 아시나요? 온라인 템플릿 사이트입니다. 저는 PPT나 동영상 같은 템플릿을 올려놓고 제가 거기서 글자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망고보드 활용 능력을 물어보는 대활동도 있습니다. 어도비 툴 활용 능력을 물어보는 대활동은 정말 많고요. 심지어 망고보드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망고보드만 활용해서 포토샵을 거의 못 쓰시는데 저런 템플릿만 사용했는데도 대활동을 거의 10번 이상 진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티가 안 나게 티가 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리고 만든 것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배경 색깔도 바꾸고 글자도 바꿔보고 혹은 망고보드에 있는 디자인 툴을 좀 참고해서 PPT로 재구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도비 툴을 꼭 다 잘 다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디자인 툴을 간단한 것부터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일단 PPT를 만들 줄 안다면 내가 대활동에서 얼마나 활용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PPT 활용 계속 하시게 될 텐데 언제나 평생 죽을 때까지 나에게 도움이 될 활동들이니까 디자인 툴 하나쯤은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툴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담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저의 강의보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요즘 좋은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쉬운 디자인 툴부터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 선배, 친구들, 그리고 교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경력이 많은 선배나
뭐 선배는 후배일 수도 있죠. 동기일 수도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 저도 이번에 알게 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저희 교내에 계세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냥 그분들이 제가 한 활동에 대해서 단순한 피드백 하나, 단순한 팁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경험은 능력이에요. 무조건 경험이 많다고 더 저보다 잘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산입니다. 꼭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세요. 사진은 제가 저희 동아리 후배들 영상 공모전에 참가할 때 좀 조언해줬던 피드백 내용입니다. 수상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내용 전부 다 수정해서요. 그리고 난 그런 선후배가 없다. 학교에서 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저희가 S포털이라고 주로 부르는 인재양성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저런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최종 합격을 위한 최고의 스펙 이런 특강들을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심지어 장학금도 줍니다. 강의를 잘 들으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상담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일해서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대활동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그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대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면접 클리닉 받고 자소서 클리닉 받으면서 그렇게 처음 해보는 활동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있는데 안 써먹으면 무능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 능력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민망해서 안 친해서 좀 말 걸기 힘들죠. 선배들한테.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지원했는데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한 일주일 뒤에 애들이 물어봤는데 불합격했으면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좀 나대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럴 수도 있죠. 좀 단톡에서도 혼자 좀 독보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처음 태어나서 면접을 보러 간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4,000명을 사로잡은 온라인 마케터 임광섭입니다 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유튜브 있고 페이스북 있는데 팔로워가 4,000명이나 됩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활동이 끝날 때까지 별명이 4,0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 이제 5,000입니다 이러면서 장난도 쳤고요. 창피할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고 말 걸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1학년 때 지금 20학번분들이 저를 보시는 시선이 제가 08학번 선배님들을 봤던 시선이겠죠? 저는 08학번 선배님들 지나가는 거 쳐다도 못 봤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분들께 제가 먼저 다가가서 선배님 저 대활동이 하려는데 선배님이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에서 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선배님이 아니 어디 일사가 말을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기특하게 보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도전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메인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부록으로 짧게 어떤 팀원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활동에서는 저희가 직접 팀을 고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공모전이나 대활동에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활동에서 개인으로 신청해서 모르는 사람과 팀이 되면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팀에 비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팀원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 팀플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능력보다는 시간이 많은 사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 했던 모든 활동에서 진짜 한 활동도 빠짐없이 모든 대회 활동에서 제가 이번이 첫 대회 활동인데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첫 활동이 수상의 치트키라는 그런 저희끼리의 약간 징크스? 속설도 있어요. 왜 첫 활동이 수상을 많이 할까요?
나 처음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꼼수나 잔머리 안 굴리고 진짜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다음에는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활동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수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대활동을 제가 막 10번, 11번씩 하신 분들과 만나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혜택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고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른 활동 막 2개, 3개 진행 중.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만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활동은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서 대활동을 하면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데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 다른 대학교 다니고 다 다른 수업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장소 하나 정해서 시간 하나 정해서 모여서 팀플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더니 그 스펙을 쌓느라 우리랑 못 만나. 그런 팀원이 과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도 좀 안 바쁘고 이 활동에 이번 학기를 모두 쏟아부을 것 같은 그런 친구를 고용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 나는 내가 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해서 라는 장난스러운 말을 붙이긴 하지만 이 활동에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1학년 친구들과 많이 대활동이나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꼼수 하나 없이 이 활동에만 열중해 주거든요. 저랑 비슷한 4학년 친구들을 같이 대활동 하려고 하면은 다들 바빠서 진행이 안 됩니다. 능력보다는 시간이 많은 사람 꼭 체크해 두시고요. 한 명이라도 팀에 인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절실해요. 저는 제가 너무 아싸라서 인싸 팀원이 꼭 있어야 돼요. 대활동을 하시다 보면 조회수나 좋아요 같은 것들이 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팀원이 다 아싸야. 다 친구가 10명밖에 없어. 10명은 아싸가 아닌가요? 친구가 한 2명밖에 없어 다. 우리 팀원이 5명인데 5명이 합쳐서 친구가 5명이야. 그러면은 누가 이벤트를 참가해주고 누가 설문조사에 참가해주고 누가 우리의 홍보를 도와주죠? 그러면은 결국 다른 팀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쟤네는 다 친구들 불러다 한 거잖아요. 저게 무슨 설문조사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기업들도 압니다. 저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설문조사 친구들만 불러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 중 하나는 인맥이고 인싸들은 어떻게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이런 활동에서 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PPT만이라도 발표만이라도 내가 자신 있는 게 없어. 나 좀 기획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나 좀 아이디어가 없어. 내가 낸 거 맨날 별로야. 내가 낸 거 맨날 검색해보면 다 나와. 저도 그런 슬럼프에 한참 빠졌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한 5개 냈는데 5개 다 검색했는데 나왔어요. 저 그래서 발표를 제대로 진행도 못했습니다. 이미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요. 스스로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럼 겁먹지 말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PPT만 잘 만들어도 팀플이나 대활동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발표해야 될 때 학교에서 팀플 하시잖아요. 한 명은 꼭 발표로 빼놓고 한 명은 꼭 PPT로 빼놓잖아요. 나머지 그냥 자료조사 빼놓고. 내가 자료조사나 아이디어나 기획 능력이 없어도 PPT 하나만 잘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대활동에서 충분히 각광받는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발표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잘 떨지 않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카페에 못 갔습니다.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가게가 어딘지 아세요? 서브웨이입니다. 직원이 빵도 물어보고 토핑도 물어보고 얼마 정도 구워줄지 사이즈 다 물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하려고 카드 덜덜 떨면서 내밀었는데 적립할 거냐까지 물어봅니다. 저는 너무 아싸해서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발표도 연습하니까 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소심하고 앞에 나가서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연습하시면 누구나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PPT라도 발표라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당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1명 정도는 어색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5명이 팀원인데 5명이 다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좀 대충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저는 그 팀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팀플 하나를 하고 있는데 만나면 술을 먹어요. 그냥 팀플도 열심히 하고 점수도 잘 받고 있지만 만나면은 게임도 한 판 하고 술도 한 잔 먹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벼워지면은 그냥 놀자판이 돼버려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친분이 중요한 거야.
활동비 받아서 놀고 먹고 활동을 최소한만 하게 되게 돼. 그렇지 않을 게 필요합니다. 서로 농담도 칠 수 있지만 약간 진지한 정도의 어색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존댓말을 쓰지만 좀 에이 뭐 하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 정도의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친분감은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도 있는 그런 어색한 사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팀원의 텐션이 잡혀요. 하지만 내가 그 어색한 팀원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활동을 거의 처음이나 몇 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본인이 혼자 어색하고 나머지가 똘똘 뭉쳐있는 팀이라면 정말 적응하시기 힘들 겁니다. 나는 아니지만 혹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어색함과 친밀함의 중간선을 달릴 수 있는 그런 팀원을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학번이 높다고, 경험이 많다고, 혹은 똑똑하다고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무려 제가 과연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고요. 최근에 여성 의류 쇼핑몰 마케팅을 담당했었는데 여성 의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남학생들 중에서도 그 쇼핑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아이디어를 못 내는 사람인데 이번에 어쩌다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이 회사에 대박을 터뜨릴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편하게 의견을 내시고 막 던지다 보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 묻는 질문을 좀 넣었는데 이거 대활동 맞아요? 라는 질문 요즘 진짜 많이 듣습니다. 돈을 내는 건 대활동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건 절대 대활동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 강의 듣고 꼬박꼬박 들으면서 인스타그램에 기록하면 환급해주고 기프티콘도 준다. 그런 거는 EBS 환급 코스에도 있습니다. 토익 목표 달성 이런 거 있죠. 목표 달성하면 강의료 돌려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런 거. 인터넷 강의 환급 코스는 대활동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대활동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업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대활동 하나 진행했는데요. 한 달 동안 포토샵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게 대활동일까요? 기획 능력도 보이지 않고 팀플 능력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이 그냥 자격증 하나 딴 건데 인터넷 강의 환급 코스는 절대로 대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서류에다 쓰시면 서류 탈락해요. 대활동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점이 중요해요? 활동이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활동을 한다고 학점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학점이 높아진다고 활동을 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저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학점이 좀 낮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높은 학점은 아닙니다. 그냥 평균 정도만 갖고 있는데 요즘 입사하는 추이를 보시면 학점을 0.1점 높고 낮고보다는 아까 보셨던 자기소개서 질문처럼 좀 경험이나 경력 이런 걸 많이 중요시합니다. 3.5점만 넘어도 그러니까 B뿔이죠? B뿔만 넘어도 거의 대부분 기업의 커트라인은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C뿔 하나 있으면은 A뿔 하나만 있으면 또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커트라인만 넘겨놓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학점이랑 활동 중에 한 가지에 쏟지 말고 사실 어느 정도의 병행선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Q&A 장을 넣어봤는데요. 제 명함입니다. 제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제 연락처를 드리려고 만든 명함인데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색해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질문을 누구한테나 가서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연락처 하나 안 드리는 거는 좀 또 잘못된 것 같아서 저는 스무디 한 잔만 사주시면 교내에서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나 다른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 15개 막 자랑했잖아요. 26번째 대활동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서울에 있는 훨씬 정말 내로라 하는 대학교의 2학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26번째 활동. 나는 세종시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경영학부생일 뿐인데 심지어 26살인데
나는 10번째 활동. 비교가 안 되죠. 우물안 개구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더 큰 곳을 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사에서는 많은 탈락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잃지도 마시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